8.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 글을 쓰는 이유. 당신의 자녀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자녀가 간장 종지가 될지, 밥그릇이 될지, 커다란 국그릇이 될지는 전적으로 부모가 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대개 자녀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이쁜 아이들이 동등하게 급식하도록 만드는 세금을 아까워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차별을 가르치지 마시고 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경제적인 관념과 애국심을 먼저 가르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고로 덕이 있으면 유비처럼 능력은 조금 모자라도 제갈공명 같은 뛰어난 천재와 관우, 장비와 같은 맹장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덕이 없으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보면 마치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대개 자녀들이 모두 조조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듯합니다. 모두가 간구하시는데 조조는 하늘이 낸 다방면의 천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어, 영어, 수학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조조는 영악했지만 그 역시 덕을 행할 줄 알았던 자입니다. 대개 자녀가 유비가 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조조가 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알아주는 획일적인 국어, 영어, 수학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는 대한민국 사회와 부모님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의 글은 글쓰기와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유주제 5분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학점을 포기하고 10분 내외로 작성하여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전투기 1, 2차 사업은 모두 비리에 연루되었고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조차 구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혈세도 상당히 낭비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걱정 없이 무료 급식을 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에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보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미래 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게릴라전 없이 소유하고 있는 자체 무기로만 미국과 1대1로 싸워서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나라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절대 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림팩 훈련 때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우수성을 자랑하려던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우리의 잠수함이 격침시켰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과 중국의 육군이 1대1로 붙는다면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정부 여론의 호들갑을 떨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지 무기가 아니란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들갑을 떨면 떨수록 정치인들이 이 나라 안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항상 우롱한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방력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최종 기종을 선정하려 했으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차기 정권으로 유보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에 대해 거론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인터넷 글, 신문, 유용원의 군사 세계, KBS 일요 스페셜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프리젠테이션 의도. 정부는 2002년 4세대 기종인 F-15K를 두 차례 나눠 도입한 뒤 FX 3차 사업을 합니다. 2012년 10월에 기종을 선정하고
60대를 2016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9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의 국방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FX 3차 사업에 거론되는 전투기 기종들의 장단점과 개발상의 문제점,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거론해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심층 조명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각 세대별 전투기의 변천사. 1세대 전투기 1945년에서 1955년에 개발된 기종. 초음속 시도, 재래식 무장, 기관총, 폭탄, 로켓 대부분 레이더가 없음. 기종, 미국의 F-86 세이버, 소련의 미그-15, 미그-17. 2세대 전투기 1955년에서 1960년에 개발된 기종. 초음속, 1세대 레이더 사용. 레이더와 미사일이 장착되기 시작함. 기종, 미국의 F-104, F-105, F-106, 소련의 미그-19, 미그-21, 프랑스의 미라지 3. 스웨덴의 사브드라켄. 3세대 전투기 1960년대에 개발된 기종.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 항공전자공학 도입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컴퓨터 기술 도입. 항공전에서 전자전으로 전환. 기종, 미국의 F-4, F-5, 소련의 미그-23, 미그-25, 수호이-15, 프랑스의 미라지 F-21, 슈퍼 에탱데르. 4세대 전투기 1970년대에서 1989년까지 개발된 기종. 정밀유도 무기, 각종 기만 장비나 체프 등을 장착해 생존성을 대폭 향상. 컴퓨터를 본격 도입하여 시스템을 통합화한 항공전자 기술 반영. 기종, 미국의 F-14, F-15, F-16, F-18, 러시아의 미그-29, 미그-31, 수호이-27, 영국의 토네이도,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스웨덴의 사브비겐. 4.5세대 전투기 1990년대에 개발 및 4세대 전투기를 개량한 기종. 고정밀 유도 무기, 센서 통합,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 기종, 미국의 F-18이 F 슈퍼넷,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5세대 전투기 2000년대 이후 개발된 기종.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 고기동 가능, 높은 생존율, 최신 센서들을 통합. 기종, 미국의 F-22, F-35, 러시아의 T-50 파크파, 중국의 J-20 개발 중, 일본의 심신 개발 중.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배경 1.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한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 향상. 2.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공중에서 대기하는 장점. 3. F-4D 팬텀 등 3세대 노후 전투기의 퇴역으로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가 부족 우려. 4. 북한의 서북 도서 지역 도발로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에 중요성이 부각. 5.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도입 움직임이 확산. 6.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 430대 대비 100여 대 부족 예상. 7. 공군은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 지원을 위한 최소 규모의 전투기 전력 규모는 하이급 100여 대와 미들급 200여 대, 로우급 100여 대 등 430여 대 필요. 하이급은 한반도 이외까지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미들급은 한반도 내부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로우급은 남한 내부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노후화된 3세대 전투기인 F-4 팬텀과 F-5인 제공호를 운용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F-15K급 전투기를 하이급으로 상정하고 KF-16 내지 동급의 무장 성능과 능력을 가진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를 미들급으로 KF-5EF 등을 대체할 FA-50 내지는 다른 전투기를 로우급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외형 설계 원리.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 레이더 단면적,
목표물이 레이더에 감지되는 정도이며 송신된 전자파와 물체를 맞고 되돌아오는 전자파 전력의 비율을 말하며 전투기 표면의 수직적 면을 최소화하여 다각화로 경사지게 함으로써 레이더 방향을 다시 반사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게 한다. 이러한 각도 조절만으로도 레이더 단면적이 10만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한 것이 스텔스 외형 설계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반사각에 따른 레이더 단면적. 레이더 단면적이 사진 1에서 사진 3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결국 스텔스의 외형 설계 원리는 사진 3처럼 적용하는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 비교. 참고 사진 1, 기종, F-35 라이트닝 II, 제조사, 미국 록히드 마틴, 길이 15.37m, 전폭 10.56m, 높이 5.28m, 최고속도 마하 1.6, 항속거리 1000km, 엔진 F-13S, 터보팬 엔진, 탑승 인원 1명, 장착 가능 무기, 공대공 미사일 암람 등, 공대지 미사일 제의담 등. 장점, F-16의 제5세대급 전투기, 현재까지 스텔스 기능 앞섬. 단점, 대비 가격, 실제 작전 반경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없음, 돈 먹는 하마, 주변국의 F-22 도입 시 효율성 저하. 사진 2, 기종, F-15 사일런트 이글, 제조사, 미국 보잉, 길이 19.43m, 전폭 13.05m, 높이 5.63m, 최고속도 마하 2.5, 항속거리 3,900km, 엔진 F100, 229F 터버닝, 터보팬 엔진 2기, 탑승 인원 2명, 장착 가능 무기, 공대공 미사일 암람 등, 공대지 미사일 제의담 등. 장점, 실전 검증, 다양한 공대지 무기 탑재 가능. 단점, 스텔스 기능 의문, 이륙시 스텔스 도료를 해야 함, 기술 이전 조건 없음. 사진 3. 기종, 유로파이터 타이푼, 제조사, 유럽항공 방위 우주산업, 길이 15.96m, 전폭 10.95m, 높이 5.28m, 최고속도 마하 2.0, 항속거리 1390km, 보조연료 탱크 장착 시 3700km, 엔진 유로젯 200. 탑승 인원 1에서 2명, 장착 가능 무기, 공대공 미사일 AIM-9 등, 공대지 미사일 AGM-84 등. 장점, 우수한 성능, FX-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파격적이며 구체적인 제안, 10대는 유럽 조립, 24대는 한국 조립, 26대는 국내 업체, 모든 과정 참여. 단점, 스텔스 성능 미약. 사진 4. 기종, 수호이 Tu-50 파크파, 제조사, 러시아와 인도 공동 개발, 길이 21.4m, 전폭 13.3m, 높이 6.05m, 최고속도 마하 2.45, 항속거리 2000km, 엔진 AL41F1 터보팬 엔진 2기, 시제기. 탑승 인원 1명, 장착 가능 무기, R-77 미사일 등 개발 중. 장점, 값싼 F-22급 전투기. 단점, 다른 군용용 시스템 체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문제점 1. KF-16. 지난 94년 FX 1차 도입 이후 주요 부품 908개가 단종이 되어 2년 만에 운용 유지 비용 2배 이상 상승. 2. F-15K. FX 2차 도입 7년 만에 주요 부품 495개가 단종되어 같은 기종끼리 부품 돌려막기가 심각한 수준이며 3년 만에 운용 유지 비용 8배 이상 폭등. 미국에서 F-15 계열의 전 기종을 단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론 1. 스텔스가 아직은 미완성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 상황에 맞는 무기체계와 주변국의 스텔스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2.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과의 연관성.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어낸 국내 기술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른바 KF-X 보람의 사업이다. 다만 일부 부족한 기술은 FX 3차 사업의 절충 교역을 통해 기술 지원을 받아야겠다. 3. 값싼 전투기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차후 운용 유지 비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국방사업에 안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